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추다르크가 추명박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주노총이 막 돌았어. 이명박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비정규법 논란이 있던 때만 해도 추다르크라고 칭송받던 추미애가 갑자기 얘는 중심 철학 이념이 없다고, 추미애는 갑자기 바꾼다고. 믿을 수 없는 캐릭터란 말이야. 돌연 이름을 바꿔 추명박이 되어서 MB 이명박과 같은 짓을 저질러 버렸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 이 복수노조 허용하면 사내에서 노조 하나로 강력하게 세력을 구축 못하고 와해되잖아. 분산되고. 이러면은 강력한 노조의 힘이 약화되는 거라고. 복수노조 허용이란 거는.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미애 위원장 중재안을 환노위에서 그대로 날치기 처리한 데 분노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임성규 위원장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민노총에서 분노를 했으면 진짜 노동자 약자에게 반하는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한 거라고. 이명박 편이 된 건 사실이네. 그래서 이 법안이 그간 여당 한나라당의 환노위원들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왔던 추미애가 그간 한나라당하고 막 투쟁하는 스탠스 보이더니 갑자기 스탠스 바꾼 거라고. 믿을 수 없는 캐릭터라고, 추미애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쓰라린 듯 한숨만 쉬어댔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추다르크가 추명박으로 변해버렸다고 개탄스러워했다. 또 다른 간부는 추미애가 뽕 맞은 것 같다. 뽕 맞은 것처럼 뭔가 뽕을 맞았는지 뭔가 뒷돈을 받았는지 알 순 없어. 갑자기 변했다고, 스탠스가. 민주당 노동자 편인 척 쇼하더니 갑자기 기득권들하고 짝짝꿍해서 밀실에서 통과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노조를 교섭도 할 수 없는 오로지 깃발만 가진 식물 노조로 만드는 야합안을 기습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추미애는 믿을 수가 없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이재명을 막 지지하고 이재명 파리 하다가 또 이재명 까고 이런 전력도 있고. 문재인 친문 세력이고 친문 세력들이 당대표까지 만들어줬었는데 또 문재인도 깠다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낙연도 깠다가 이재명도 찬양했다가 이재명도 깠다가. 이런 중심이 없는 정치인은 제일 위험한데 국회의장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단장할 노릇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명박 정권은 적폐의 원조다 2017년에 언급했지. 근데 예전에 2007년에는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할 거다. 노무현을 까면서 이명박까지 까고 종잡을 수 없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줬어. 아니 이명박 정권 때 한나라당하고 노동악법 통과를 시켜주더니 이명박은 나중에 계속 까고. 또 이재명 2021년에 근본은 못 본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스탠스 가지다가 또 이재명 찬양해주다가 불안한 사람이야. 올해 3월달에 총선 전에는 이재명 파리를 찰지게 해요. 총선에서 의석 차지하려고 이재명 파리 나는 거야.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은 문재인이라면서 문재인 친문 세력과 척지고 대립각을 보이면서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멋져요.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은 문재인, 차은우보다 이재명 멋져. 노골적으로 이재명 찬양하기 하고 문재인 쪽과 거리두기 척지고 대립각 보이면서 또 이재명 지지자들 세력을 결집해서 이재명 지지자를 자기 지지하게끔 해줬지. 의석 차지하려고. 종잡을 수 없는 스탠스라서 국회의장 되면 안 되는데 이때도 문재인이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어요. 이낙연도 선거 빌미로 사퇴를 종용했어요.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진명 타령하고 개혁파인 척 쇼를 하고. 그러니까 막 친문 세력들이 본인 뜻으로 장관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나? 앞뒤 맞지 않아. 친문 수박들이 추미애 까고 이래서 나는 우리 편인 줄 알았어. 맞지도 않는 얘기에 뭘 하는지 짐작까지만 이러면 안 돼.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쓰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 총선 출마 의지 강한 듯 노이즈 마케팅에 당내 의원들 불편해해. 이렇게 문재인과 척지고 이낙연하고 대립각 보이고 이러면서 이재명 친명 파리는 또 찰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2021년에는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을 하면서 이건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거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불가능한 거라고 기본 시리즈 했어. 아니 친명이라면 기본 시리즈는 무조건 찬양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오락가락이라고. 중심이 없어. 정성우는 변함이 없는데 추미애는 종잡을 수가 없어. 예측 불가. 지멋대로. 그런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재원을 마련하는 게 문제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재원 마련하는 거 알아. 별 문제 없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이 1년 예산이 656조예요. 대충 660조라고 쳤을 때 이재명이 대권 차지해서 바로 시작한다는 게 전국민 매달 10만 원씩이야. 근데 전국민 매달 10만 원이면 한 달에 5조 원이에요. 1년이면 60조지. 1년에 60조 원이면 660조 1년 예산을 가진 나라에서 충분히 쓸데없는 것들, 예산 낭비하는 것들 조정만 해도 60조 마련한 건 어려운 일 아니야.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세수 확보도 가능하고, 왜냐면 10% 부가가치세, 카드 결제다 뭐 하면은 10% 떼잖아. 그것도 세수가 확보가 되고, 경제가 잘 돌고. 추미애는 판사만 평생 하다가 그냥 정치판에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에서 지금 정치판에만 설친 사람이야. 판사가 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니 시야가 좁은 일이지. 이재명의 경제 철학을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산 재원 확보는 매달 1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 예산 조정만 하면 돼. 그래서 1년 정도 매달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해봤는데 너무 경제가 좋고 잘 돌아가고 이러면 2년차 3년차 때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하긴 하지. 이때 전국민 20만원 30만원 이상 지원하고 싶을 때 이재명이 그거 예전부터 다 준비해놨어요. 그때는 탄소세, 환경 관련돼서 탄소세, 또 토지보유세, 로봇세 이런 걸로 좀 더 분담을 할 수 있다, 가진 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또 재원 확보해서 매달 30, 30만원으로 확대를 했을 때 돌고 돌아서 대기업들, 가진 자들, 좀 더 세금 분담한 자들이 또 혜택을 봐요. 돌고 돌아서. 이재명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추미애는 그냥 자기 스탠스에 따라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재명 기본소득 반대하던 사람이 또 코로나 때는 이재명 편에 줄 선다고 100% 보편 지원을 찬성을 했지.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추미애, 이재명 88%. 김부겸 총리할 때 재난지원금 88%에서 끊는다고 그랬잖아. 100% 보편 지원 안 하겠다. 이때는 또 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해. 맨날 오락가락 하는 사람. 나는 변함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재명, 정성호 같은 사람 좋아해요. 대선 경선할 때 박용진,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막 깠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미애가 막 발끈하고 기본소득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알 수가 없어. 오락가락 추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찬성했다, 반대했다. 문재인도 같이 한패였다가 또 깠다. 이낙연도 한패였다가 깠다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캐릭터야. 그리고 또 추미애가 이재명한테 반기를 들어. 이재명이 이거 맞는 얘기 아니야. 조국의 실체, 가족이 가담한 조직적인 입시 비리 범죄라는 건 빼박 사실 아니야. 그래서 조국 사태는 민주당의 문제의 근원이다.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이. 이렇게 언급했어. 공정성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거 정답을 얘기한 거야,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랬더니 반기를 들면서 조국 공공의 적이 아니에요.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서 겁먹었어요. 중심이 없는 사람이야. 국회의장 할 만한 인간 아니라고. 이재명이 조국 비판한 거는 맞는 얘기 아니냐. 이재명은 병리평으로 회귀를 할 생각이 좀 있었어. 왜냐면은 병리평이 잘못됐다, 연동형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이번 총선은 양당 체제로 가야 윤석열을 심판하는 표가 민주당의 몰빵을 지지해줘서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어. 편하게. 그래서 잔챙이 정당들, 기본소득당이다, 조국 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이다 이런 잔챙 설치게 안 하고 정면 대결로 해서 병리평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200석 이상 확보해서 탄핵하는 게 심판하는 구도 차원에서 좋았다고, 병리평이. 근데 나는 병리평을 주장한 게 아니라 이번 총선 병리평이 맞지만 이재명이 선택하는 선거제를 나는 지지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정치판에서 계속 연동형 하라고 압박을 하고 병리평 주장하는 사람들도 압박을 하고. 근데 추미애는 선거개혁 공약 부활시켜! 그래서 이재명이 병리평으로 회귀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니까 연동형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추미애가 이런 얘기했어. 300석 가운데 150석 정도를 연동형 비례 의석으로 한다면 표의 등가성도 달성되고 비례대표 확대도 실현되고 무엇보다 혐오적인 정치 구도 자체에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조국 신당 어떻게든 띄워줄 빌드업을 했던 것 같아, 추미애는. 그래서 이재명을 사랑해서 이재명 편들고 친명 타령했던 건 아니고 신문 세력들과 척을 지게 되면서 드루킹 건으로 인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해서 인기 좀 규합을 하고 또 친명 파리에서 의석도 차지해 보려고 해서 이재명 쪽에 또 다시 줄 섰던 거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야. 재명이네 마을 완전 먹힌 거 알지? 재명이네 마을에서 로자만 나와도 탈퇴당하는 거 알아? 강제 탈퇴? 로자도 싫어해. 근데 이 재명이네 마을에서 미애로 합의와 추미애 국회의장을 떠먹이면은 이건 이상하다고 느낌이 와야지. 이재명 팬카페에서 추미애를 떠먹였어. 박찬대랑 추미애 세트로 개혁할 수 있는 멤버라고 하면서. 의심스럽잖아. 왜 이재명이 없는 재명이네 마을에서 아직도 문재인 찬양하고 박찬대다, 조국도 찬양하고 이런 데서 추미애를 떠먹일까? 근데 추미애는 진짜 중심도 없고 뭔가 이상해.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깐다고 특활비 50억 원, 검찰총장이 쌈짓돈이다. 그래서 윤석열 까기 법무부 장관 할 때 했었잖아. 근데 또 검찰 특활비 없다고 하던 법무부에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야. 초대 법무부 장관 했던 박상기 때는 특활비는 법무부에서 분배한다더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 특활비를 쓴 게 법무부에서 허가를 내리고 결재를 내려야지 쓸 수 있는 건데 자가 당착이라고. 지 꼬봉이 검찰총장 할 때 특활비 쓴 건데 지가 법무부 장관인데 자기가 관리 못한 거 아니야. 자기가 허가해 준 거 아니야. 특활비 써라. 검찰청 위에 법무부야. 그러면 윤석열 자기 꼬봉 법무부 밑에 검찰총장이 특활비 썼으면 지 책임이지. 지 부하가 회사 돈 법카 썼는데 지 부하 까는 거야. 지가 결제 내려놓고선. 법무부 조직도를 보자. 법무부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여러 가지 국이 있는데 검찰국이 있어요. 여기 검찰국에서 검찰청을 관리하는 거라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검찰청인데 검찰총장이 미친듯이 특활비 썼으면은 지가 관리를 하든가. 윤석열 까고 있어. 조국 추미애가 관리 못해서 특활비 쓴 거라고. 조국 추미애 꼬봉 검찰총장 윤석열이 특활비를 147억을 썼으면 이거 누구 잘못이야? 검찰청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야? 법무부 아니야. 관련이 없다고 치자. 양보해서.
법무부랑 검찰청의 특활비랑 관련이 없다고 쳐. 그러면은 추미애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 또. 어찌됐건 산하기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검찰총장 조직이고 감시하기인데 이재명은 얼마나 썼을까. 경기도지사 할 때 업무 추진비 43만 원을 결제한 걸로 수상하다고 JTBC에서 막 보도를 해. 백수십억을 특활비를 쓰는데, 특활비란 거는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어디다 썼는지 안 밝혀도 되는 지멋대로 쓰는 돈이야, 특활비는. 추미애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를 계속 보여준 거야. 중심 정치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래서 항상 오락가락이야. 추미애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거 김용민이 이미 발의한 거 아니야. 요거는 헌법까지 개헌 안 하고 개정안 정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무슨 개헌을 할 건이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제한하는 거는 개헌을 할 건이 아니고 그냥 가족과 본인 관련된 것은 거부할 수 없게끔 하는 요 법안이면 되는데 왜 개헌을 하겠대. 추미애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어. 내각제 개헌, 공석현과 면담을 한 것 같아. 추미애 환노위 너무 이명박 정권에게 유리하게,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날치기를 하는 습성을 보여놓고선 나중에는 이명박 깜빵 가니까 까요 또. 스탠스가 알 수가 없어. 의리도 없고. 아니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 반하는 짓을 지멋대로 한다고. 한나라당과 한패가 돼서 이명박 기득권한테 유리한 노동 악법을 통과시키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니? 추미애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변함없이 이재명 정성호처럼 약자편, 또 변함없이 민주당도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 스탠스 바꿔. 노무현 파리하다가 노무현 탄핵에 가담하고 삼보일배한다고 사죄를 하는 쇼를 하면서 다시 정치판에 설치고, 이명박 쪽 한나라당과 한패가 돼서 노동 악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다가 이명박 깜빵 가니까 이명박 까고, 그래서 투사 이미지 다시 만들고. 이재명은 가시밭길이야. 추미애 국회의장 거의 기정사실인데 보수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보수의 어머니라고 막 찬양을 해. 아, 추여사 반갑소. 왕자가 아니라 추자로 보이네. 많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도와주소. 2년 전에 대선 때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다들 찬양을 한다고. 추미애가 지원한 윤석열 또 선거운동 해주네. 누가 좋아할까? 추미애는 가만히 있는 게 민주당 도와주는 거야. 추미애는 까불지 말라. 이미 윤석열님을 네가 대통령 만든다. 고맙다. 그 은혜 영원히 추하게 잊지 않을게. 갚아줄게. 추할매 또 나오셨군요. 이렇게 도와주시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냥 고맙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재명 돕겠다고 막 설치는데 이게 오히려 이재명한테 확장성이나 표 늘어나는 거 없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는 친명 쪽에 줄 서서 윤석열 까야지 어떻게든 또 의석 차지하고 권력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애청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JTBC에 조정식이 국회의장 후보 사퇴한다 이런 기사에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가자 이러면서 추미애가 진짜 보수 쪽에 항상 도움을 준다고 감사해 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 에미추. 자, 앞으로 지켜보자. 그래, 추미애 지지했던 애들아, 추미애 국회의장 돼서 어떤 짓을 할지 지켜보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한번 보자.